일본의 한 고등학교 수학여행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한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수군대는데 그 중에 어떤 나이 많은 여자 선생님이 소리칩니다. 왜 한국인 거죠? 그런 나라 가서 애들이 뭘 배운다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한국은 가고 싶어 하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안녕하세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 단계별 멤버십 가입으로 브루이웃에 정기 후원이 가능하며 영상 수익은 브루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고등학교 교사인 미사닝입니다. 오늘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고대하는 연내 수학여행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역사 및 지리 교사로서 저는 항상 여행이 교실의 한계를 넘어 시야를 넓히고 교육할 수 있는 힘을 믿어왔습니다. 작년에 미국 여행은 교육적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배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여행지를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원 회의실은 제 안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어때요? 미술교사 마사 씨가 르네상스 미술을 떠올리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스페인은요? 스페인어 선생님인 미카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흔한 유럽 여행지들이 거론되었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동안 조용히 있던 한국어 문화 담당 선생님인 미사닝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그가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일반적인 유럽 여행과는 확실히 다른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호기심과 회의가 뒤섞인 반응이 뒤섞인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왜 거기로요? 과학 선생님인 스스무 씨가 놀라움에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똑같지 않나요? 케노구 씨가 회의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봐요. 한국은 풍부한 역사 활기찬 문화기술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K-팝이나 전자제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구하고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흥미를 보였지만 다른 교사들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비슷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한 반면 다른 일본은 더 익숙한 유럽 여행지를 기대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선 왕조부터 일제강점기 같은 경험을 하고 한국 전쟁의 역사, 그리고 혁신과 문화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한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에 대해 밤을 새워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이번 여행이 정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오자 직원 회의실은 의견 대립의 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학생들에게 기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의 다른 지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위한 대의를 지지했습니다. 드디어 투표율이 다가왔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고 놀랍게도 한국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결정을 발표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모범심이 느껴졌습니다. 몇몇은 대중문화를 핸드폰이나 TV를 통해서만 접했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반면에 좀 더 익숙한 유럽 여행지를 기대하며 덜 열광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준비가 시작되면서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탐구하며 가장 몰입도 높은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죠. 그 여정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여정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발표 후 몇 주 동안 고등학교의 분위기는 기대와 약간의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여행 코디네이터로서 저는 물류 준비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다양한 게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지식은 K-팝 밴드, 한국 드라마, 하이테크 브랜드 등 인기 미디어에서 접한 것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깊이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이 엔터테인먼트와 기술에 초점을 맞춘 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1년의 문화 오리엔테이션 세션을 기획했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인 김 선생님은 이 세션을 이끌며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의 전통과 현대적 측면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고대부터 현대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기적을 이룬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적인 설계로 찬사를 받는 한글에 대해 배우고 한국 사회를 형성한 철학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또한 한국전쟁과 한국전쟁이 한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단순히 팝스타와 스마트폰의 나라로만 보지 않고 복잡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인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학생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유럽 국가에 가지 못한다는 실망감이 낯선 여행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풍습, 언어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한국어 기초 문장을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한국 여행을 반대했던 해밀턴 선생님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아시아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좋지 않은 비교를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며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이 경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솔교사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에티켓과 전통, 현재 사회 이슈를 익히며 한국에 대해 배우는 데 몰두했습니다. 학생들을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문화를 존중하고 정보에 입각한 방문객으로 안내할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 모였을 때 공기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궁궐, 번화한 서울의 거리, 유명한 한국 음식 등 가장 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 수다를 떨었습니다. 스스무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투덜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하며 점점 좁아지는 아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현대성과 효율성을 상징하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북적거리면서도 질서정연해 유럽 공항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학생들은 기대와 궁금증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한 줄로 따랐습니다. 한국 공항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흠잡을 데 없는 전문성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덕분에 출입국 수속이 원활하고 번거로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항을 순조롭게 통과하는 동안 학생들의 안도감과 설렘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청결함과 차분한 시민들의 태도에 즉시 감탄했습니다. 공항의 번잡함 속에서도 질서와 평온함이 느껴지는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시내를 지나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전통 안옥들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과 공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조합은 풍부한 역사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포용하는 한국의 시간 여행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인천대교를 지나며 서해의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차창에 얼굴을 붙인 채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한국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의 번화한 쇼핑 지역 중 하나인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패션부터 한국 전통 공예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가득한 공기는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학생들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언어에 매료되었습니다. 명동은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곳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떡볶이, 어묵, 치킨과 같은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의 모습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식사는 전통 한식당에서 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눈앞에 놓인 음식이 낯설어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비빔밥과 김치, 불고기를 맛보고 나자 우려는 이내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학생들은 첫 인상과 하루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스스무 선생님도 우리가 경험한 질서, 정연함과 따뜻함에 놀라워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날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에게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고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면을 취한 후 호텔 로비에 모인 우리는 서울에서의 첫 하루를 맞이할 설렘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의 서울의 중심부를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노점상들이 노점을 차리는 모습,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의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도시의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도시 생활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패션, 뷰티, 대중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상점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스킨케어 제품부터 기발한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의 뷰티와 패션 트렌드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울에 도착했을 때 주저하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서울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적극적인 탐험가들이었습니다. 계속 둘러보다가 우연히 전통 한복 대여점을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은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흥미를 보였고 곧 화려한 옷감으로 치장하고 옛 시대의 왕자와 공주로 변신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순간은 장난스러우면서도 진지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인근의 남산골 한옥마을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 가옥을 재건축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고 마을을 걷다 보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마을의 묘사된 건축물과 생활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남산 꼭대기에 자리한 타워에서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을 내려다보니 고대와 현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눈에 띄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학생들의 눈에서 경외감과 감탄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넘어 한국 문화의 깊이와 복잡성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대화는 활기차고 생동감 멈췄습니다. 학생들은 가장 좋았던 순간, 서울의 다양성에 대한 놀라움,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을 공유했습니다. 문화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한국 유산의 풍요로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방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등 제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모험을 준비하는 동안 아침 햇살이 서울을 따스한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오늘은 한국 음식의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김치 만들기 워크숍에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편안해진 학생들은 앞으로의 하루를 기대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한적한 구석에 자리 잡은 아늑한 한국 전통 가옥인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향신료와 발효 야채의 향기가 공방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반겼습니다. 공방은 따뜻한 미소와 공예에 대한 전염성 있는 열정을 가진 파른 할머니 이 여사가 운영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한국 문화에서 김치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 음식 유산의 상징이자 혹독한 겨울과 부족했던 시절을 견뎌온 필수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역사에서 김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에 매료되어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이 여사는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전통 공동체 관습인 김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에 내재된 깊은 공동체적 유대감과 나눔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워크숍의 실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여사는 배추의 종류를 고르는 것부터 고추, 마늘, 생강 등 다양한 재료로 복잡한 양념을 만드는 것까지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앞치마와 장갑을 낀 학생들은 열심히 선생님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는 실험을 하는 동안 교실 안은 웃음과 수다로 가득 찼습니다. 각 그룹은 레시피에 자신만의 개성을 더해 매운맛을 더하거나 더 부드러운 맛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것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창의력을 기르고 학생들이 공동의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김장 담그기 세션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 문화를 단순히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통과 풍습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동참했습니다. 가장 회의적이었던 학생들도 이제 완전히 몰입하여 손에는 고추장이 묻고 얼굴에는 자신이 만든 김치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치가 완성되면 시식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학생들은 한 입 베어 물자마자 표정이 의심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치는 매콤하고 톡 쏘는 복합적인 맛의 향연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맛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땀의 결실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 여사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자신의 가족 김장, 전통과 이웃과 친구들과 김치를 나누는 기쁨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단순한 요리 수업을 넘어 한국 문화의 혼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었습니다.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은 집으로 가져갈 김치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맛과 기술 그리고 그들이 들은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치 워크숍은 그들에게 새로운 요리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나눔, 공동체, 전통이라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날의 행사를 되돌아보며 몰입형 문화체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치 워크숍은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한국의 중심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여행의 힘을 일깨워준 발견과 연결의 하루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수학 여행이 끝나가면서 씁쓸한 기분이 저희를 감쌌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거리부터 고궁의 고즈넉함까지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이제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우리의 일부가 된 이 땅과 작별을 고할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엄숙한 분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짐을 챙겼지만 마음은 무거워진 채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별 기대 없이 한국에 도착했던 학생들은 이제 보물 같은 추억과 자신들과는 다른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안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서울 도심의 한적한 공원에서 진행된 성찰 세션이었습니다. 무성한 녹음과 산들바람은 사색에 잠기기에 완벽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경험과 가장 좋았던 순간, 그리고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과 더 넓게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공유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학생들은 한 명씩 입을 열었습니다. 김치 담그기 체험,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경외감, 궁궐의 엄숙한 아름다움, 명동의 활기찬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난 사람들, 경험한 친절, 다양성, 역사 회복, 탄력성에 대해 배운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에 회의적이었던 해밀턴 선생님도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선입견과 여행이 그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문화에 스며든 공동체 의식과 존중 의식에 감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들이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울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며 세계의 다양성에 대해 더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단순히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고, 그 경험은 그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서울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이제 서울은 마치 제2의 고향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다시 방문하며 이번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학생들은 웃고 떠들며 고향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설렘과 그리움이 뒤섞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며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고 우리 모두는 숨가쁘게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연락을 약속하며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진을 공유하고 한국 재방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도 속 이름에 불과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와 학생들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휴식과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궁궐, 거리, 음식, 사람들 등 한국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짧은 여행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 것이 놀라웠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 익숙한 곳으로 돌아왔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으로 떠났다가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많은 것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게 해중 문화의 홍보대사가 되어 돌아왔던 것이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수학여행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문화적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평생 간직할 추억과 미래를 설계할 교훈, 그리고 전 세계와 공유할 이야기를 선사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길을 가며 흩어질 때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해 배우기 위해 떠난 이번 여행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에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와 일상적인 생활이 재개되었지만 복도와 교실에는 한국에서의 모험의 메아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우리가 방문했던 유적지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역사와 현대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김치를 만들고 나누는 단순한 행위가 한국 문화에서 공동체와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는지 설명하면서 한국 요리의 뉘앙스를 탐구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측면을 반영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전통의 보존, 근로윤리, 한국 고유의 사회적 관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회의적이었던 스스무 선생님은 한국의 사례를 수업에 접목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경제학 수업에서 한국의 변화와 발전을 사례 연구로 삼아 다른 나라들과의 유사점과 대조를 이끌어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추억은 우리 공동 경험의 소중한 일부로 남았습니다. 학생들은 명동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건이나 경복궁에서 경외감을 느꼈던 순간 등 여행에 대해 자주 회상했습니다. 많은 학생에게 이번 여행은 더 많은 세계를 탐험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역사적 사실이나 문화적 상식을 넘어 공감과 열린 마음,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훈이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인성과 이해의 발달이라는 교육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